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공기업 취업 성공을 늘 응원해드리고 있는 개짜 컨설팅의 박규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2022년도 하반기 국민연금공단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원래 국민연금공단은 자기소개서 강의를 녹화를 할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얼마 전에 유튜브 댓글로 어떤 분께서 국민연금공단은 혹시 안 올려주시나요? 라고 물어보셔서 이렇게 녹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기업 채용의 관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민연금 지원하시는 분들께서 자기소개서를 쓰시면서 조금 많이 고민을 많이 좀 하실 것 같아요. 항목이 좀 어려운 것도 있고, 또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점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이번 이제 작성 항목이 또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항목들은 아니어서 여러분들께서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강의가 그런 분들께 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저와 함께 들어가시죠. 우선 항목은 크게 4개의 항목이고요. 작성 분량은 600자에서 800자고요. 일단 첫 번째, 직장이나 직업을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술을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요, 학교나 회사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불편하셨던 점 또는 어떠한 문제점을 찾아 개선했던 경험이나 사례를 기술해달라고 하고 있고요. 세 번째 항목은 여러분의 이제 강점과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런 장점을 강화시키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이나 사례를 기술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항목은 학교나 회사 생활 등 이런 단체 생활을 하면서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이나 사례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네요. 이렇게 큰 4가지 항목인데, 여기에 이제 작성 분량이 최소 600자, 이제 800자까지 작성하다 보니까 분량이 좀 적은 분량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떤 스토리를 쓸 수 있는 항목이 한 2가지 항목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생각을 써야 되는 항목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자, 우선 첫 번째 항목부터 살펴볼까요? 여러분들께서 직장이나 직업을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써달라고 하는 항목인데, 이 작성 주제를 너무 좀 어렵게, 이 가치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어렵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가치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이런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직장이나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 또는 그 가치를 먼저 이야기해주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항목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작성 방식은 논리 서술로 쓰시면 되고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좀 고민하실 것 같아서 그걸 좀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선 우리가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직장이나 직업을 선택하죠. 그때 이제 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내가 더 나의 어떤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곳이어서, 또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곳이어서, 내가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곳이어서 이런 것들 괜찮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역량이나 능력을 내가 우리 국민연금공단에서 잘할 수 있어. 내가 예를 들면 고객 응대 경험이 많은데, 그런 고객 응대를 하면서 이 고객 응대에 내가 자신감이 있었어. 그래서 고객 응대가 많은 국민연금공단에 지원하게 됐어.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국가나 사회에 어떤 기여하고 또 보람 있는 일, 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거다, 이렇게 설명하셔도 되고요. 또는 이를테면 100세 시대를 맞아 이런 사명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을 생각해 보시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잘 안 떠오르실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국민연금공단을 선택했던 기준, 국민연금공단이 좋은 이유, 어떤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쉽게 생각의 폭을 좀 넓혀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성 방식은 논리 서술이고요. 크게 이제 도입과 전개 정리로 나누어서 볼 수 있고요. 먼저 여러분들께서 직장이나 직업을 선택하는 가치, 이제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쉽다고 그랬죠. 그 가치를 먼저 제시를 해 주셔야죠. 내가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은 이겁니다 라고 제시를 해 주셔야 되고, 그 기준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주셔야죠.
내가 왜 그런 기준을 선택하게 됐는지, 왜냐면 뭐 평생 근무해야 될 직장이다 보니까 무엇보다 성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셔도 되고, 또 내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것, 또 단순히 돈만 보고 근무하기보다는 국가와 사회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더 의미가 있고 더 보람을 느끼면서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이런 생각들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런 기준에 따라서 우리 국민연금을 나는 선택했어, 이렇게 좀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도록 어떤 연결고리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준에 맞는 기업이 우리 국민연금공단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지원하게 됐어, 이런 식으로 이런 지원 동기처럼 살짝 하나를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개 부분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하고 있는 역할이나 어떤 사업의 중요성을 조금 더 길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안정된 노후 생활을 뭐 책임지고 있어, 이런 이야기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일들이 내가 선택하는 기준에 맞아 라고 연결을 지을 수 있으면 그렇게 연결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할 때 뭐 한 가지만 이야기하셔도 되고요, 한 두 가지 정도 국민연금공단이 왜 중요한지, 왜 내가 마음에 들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써주신다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작성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 국민연금공단에 입사해서 나는 그런 기준, 이런 것을 뭐 달성해 갈 거야, 뭐 가치를 실현할 거야, 이런 목표를 달성할 거야 라고 어떤 입사업보부를 작성하듯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일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노력 같은 것들을 써주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국가나 사회 또는 국민연금 제도 자체에 기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흐름을 좀 잡자면, 내가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은 이거야. 이 기준을 내가 선택한 이유는, 이 기준을 내가 직업을 선택할 때 이걸 활용하는 이유, 이런 가치관을 갖게 된 이유는 이런 것들 때문이야 라고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런 가치를 실현하는 곳이 가장 중요한 곳이 국민연금공단이야. 국민연금공단은 이렇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나는 국민연금공단에 입사해서 이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노력할 거야. 그래서 결국 이런데 이렇게 기여해서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식의 흐름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좀 차관점은요, 먼저 여러분들께서 직장이나 직업을 선택하는 가치, 기준을 먼저 확실히 제시하고 그 이유, 그게 또 왜 중요한지를 꼭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좀 핵심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단이나 역할이나 사업을 좀 설명하시면서 이게 내 기준에, 가치에 부합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더욱더 매끄러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떤 멋지고 이런 거창하지 않고 진솔을 하고 또 현실적인 여러분들 어떤 가치나 이런 목표, 이런 데서 어떤 걸 달성하겠다, 이 부분을 현실적인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가치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분의 어떤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죠. 이런 구체적인 노력을 써주시고요. 그때 이런 구체적인 노력을 너무 거창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찾아오시는 고객들에게 늘 밝은 미소로 인사를 드리고 도움을 드리겠다, 아니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늘 끊임없이 실력을 키워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 그래서 업무 매뉴얼을 꼼꼼히 공부하고 선배님들께 궁금한 게 있으면 여쭤보고 그것을 나만의 노트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모습이 좀 그려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하시면 첫 번째 항목 어느 정도 완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항목은 좀 생각보다 좀 수월한 항목인데, 학교나 회사 생활을 하면서 불편했던 점이나 또 어떤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했던 경험과 사례를 작성하는 항목이고요. 이 작성 방식은 스토리텔링으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핵심 부분에서, 이 핵심은 꼭 넣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작성 분량이 한 800자 정도 되니까 저는 넣어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핵심을 넣어서 내가 어떤 불편한 사항이나 또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또는 여러분이 인사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먼저 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작은 불편한 점이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개선해야만 결국 조직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써주세요. 이게 이제 읽는 사람의 입장에선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작은 것도 이렇게 개선했던 경험은 언제 무엇을 할 때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상황으로 이어가 주면 좋겠죠. 그래서 어떤 조직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아서 어떤 일을 했었을 때, 또는 어떤 목표가 있었어 라고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나온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불편한 점이 있었어, 또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어, 그리고 그런 문제점을 발견했어, 문제점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불편한 사항이나 문제점이 발생했던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또 이것을 해결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 위기 부분을 좀 더 부각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분들 행동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또 불편한 사항이 발생했던 원인을 분석해보고 그런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신 다음에 동료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이렇게 불편한 문제점들을 해결했어, 그 방법은 무엇이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이제 결과가 나왔죠. 그랬더니 불편사 또는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됐고, 결국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고, 또 동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선배한테 인정을 받았고, 이런 성과나 결과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설득 부분에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웠어, 또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해, 이것을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시는 것도 괜찮겠죠. 그 다음에 입사 후에도 이렇게 노력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지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이런 설득 부분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배웠던 어떤 교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생각, 세 번째는 어떤 다짐, 이렇게 풀어서 쓰실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나 두 개 정도를 선택해서 쓰실 수 있는데, 앞선 항목에서는 이미 이런 다짐을 썼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훈이나 생각들로 쓰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마무리 부분에 입사 후 뭐뭐 하겠다, 이런 것을 너무 어필을 하는 것도 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좀 식상하게 느껴지니까 그런 부분들 완급 조절 잘 하시면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성 소재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를 할 때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손님들께서 이게 컵을 잘 카운터 쪽으로 반납을 안 해줘서 불편했다. 또는 이런 커피 음료 잔이 너무 쌓여서 불편했다. 또는 이를테면 일회용 컵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이런 점들이 불편했다, 이런 것들도 괜찮고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손님들이 가끔 이렇게 계산을 잘못하거나 주문을 잘못하는 것들이 있었어, 아니면 하다못해 고깃집에서 불판 때문에 손님들의 불만이 많았어, 이런 것들도 괜찮고요. 어떤 것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고객들이 찾아와서 민원 창구를 잘못 찾았던 거, 이런 것도 괜찮겠죠. 또는 여러분들께서 이를테면 체온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셨던 이런 불편한 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선배님들이 자료를 정리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자료가 너무 많이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 그것을 문서고에 가서 일단 서류치부터 정리하고 이렇게 했어, 이런 것들이면 됩니다. 이제 봉사활동, 조별과제, 또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취업 스터디를 하면서 계속 지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분위기가 나빠졌어, 그래서 이런 제도를 벌금 제도겠죠.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이렇게 해결했어, 이런 것도 또 괜찮고요. 아니면 스터디를 하는데 이렇게 장소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또는 다 참석하는데 지리적으로 거리가 멀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좀 희생하고 대신 다른 스터디원들이 많이 쉽게 모일 수 있는 강남을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는 겁니다. 작성 소재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찾을 수 있겠죠? 좀 주의해야 될 점은 항상 이런 불편이나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과 메시지를 먼저 제시해 주세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분이 매력적이라고 아까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이런 불편사항이나 문제가 발생했던 것들, 그리고 그 어떤 문제였는지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발생 이후 심각성, 또는 이게 얼마나 해결을 하지 못하면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뭐 고객 응대 처리가 늦어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런 어려운 점들을 좀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불편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꼭 있어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노력했고 또 끈기를 가지고 또 협업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시면서 자연스럽게 인사 담당자가 이 지원자 일 잘하겠는데, 괜찮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눈에 그려질 수 있도록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설득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입 부분, 이 핵심 부분에서 이런 생각들을 이야기한 것을 마지막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시면서, 이런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이제 제가 이름을 짓기를 양괄식 자기소개서 작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한번 살짝 힌트 주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이제 수미상관이죠. 이거 써보세요. 굉장히 매력적인 자기소개서가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항목까지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세 번째 항목입니다. 여러분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고, 장점을 강화시키고 또 단점을 보완하고자 했던 노력이나 노력했던 경험이나 사례를 써달라고 하는 항목이고요. 이 항목을 여러분들께서 좀 작성하시면서 좀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을 것 같아요. 우선 뭐 장점과 단점을 먼저 확실히 이야기해 줘야 되고, 그런 장점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는 단점을, 그리고 이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을 써주는 항목이고요. 이 작성 방식을 뭐 스토리텔링이라고 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논리서술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스토리텔링이나 논리서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이제 분류를 하고자 이렇게 분류하는 거일 뿐인 거고, 이런 항목의 경우에는 실은 스토리텔링이 포함된 논리서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대신 틀만 이렇게 잡아가야 되겠다, 이런 정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장점, 이 도입 부분에서는요, 나의 장점은 뭐야? 라고 딱 제시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런 장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한두 줄 정도. 저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도 끝까지 뭐 포기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하는 책임감이 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책임감이 없으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또는 뭐 조직에서 자신의 일을 소홀히 함으로써 조직 전체에 피해를 주고 동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써주시면 더 매력적일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옵션이에요. 옵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개 부분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이런 장점을 이제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점을 더 키우기 위해서 나는 목표와 계획을 세웠어,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언급해 주시고요. 또 그게 없다면 그냥 바로 내용으로 또 들어가셔도 돼요. 그래서 목표나 계획을 세웠고, 그래서 이런 꾸준하게 장점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노력했어, 이런 스토리를 이제 써주시는 거예요. 또 끈기를 발휘했어, 쭉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장점을 강화했던 결과나 성과를 이야기해 주시면 일단 장점 부분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단점 부분에서 다시 이런 반면에 이런 것은 나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사례를 쓰기보다는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고, 또 단점이 보완됐으면 어떤 성과를 언급해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좀 분량이 여유가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입사 후에 앞으로 이런 장점을 더욱더 발전시켜서 어떻게 하고 또 단점을 보완해서 고객들에게 늘 칭찬받는 사원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다짐을 말씀하시면서 마무리 시를 지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장점과 단점을 어떤 걸 써야 되느냐, 이 부분을 좀 고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장점과 단점은요, 대부분 인성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그냥 성격상의 장점과 단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강점이라고 흔히 표현하는 것은 어떤 직무와 관련된 강점, 역량 같은 것들을 이야기해요. 엄밀한 의미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쓰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너무 고지곧대로 막 따라가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직무 관련된 역량, 예를 들면 나는 협업을 잘할 수 있어, 협업 역량, 또는 고객 응대 역량, 또는 소통 역량, 이런 것들도 괜찮겠죠. 이런 것들을 내 장점으로 설명하셔도 돼요. 이게 뭐 명확히 인사 담당자가 읽으면서 이것은 강점에 가까운데 이건 잘라야 되겠어, 이건 감점이야, 이렇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필요한 것이 일단 어필하고 싶은 게 직무상의 강점, 역량이야, 그럼 그걸로 말씀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는 이런 경험이 많다, 이런 것들도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책임감, 끈기, 꼼꼼한 적극성, 고객 응대, 친절함, 이런 것들 다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 장점을 찾아주고, 어떤 장점을 좀 찾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 것 같아요. 이 장점은 생각보다 잘 찾는데 단점을 찾기를 어려워해요. 그래서 장점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단점은 동전의 양면, 뒷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장점을 먼저 선택한 다음에 그에 맞는 단점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책임감이 강하면 혼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자, 끈기가 있는 것은 장점이라고 한다면 단점은 순발력이 부족하겠죠. 꼼꼼한 것이 장점이라고 하면 어때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가끔 기한을 놓치는 때가 있는 게 단점이 될 수 있겠죠. 내가 적극성이야, 적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끔 작은 것들을, 사소한 것을 놓치는 게 단점이 될 수도 있겠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또 내가 고객 응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장점이지만 단점은 이를테면 보고서나 이런 직무 관련된 경험이 좀 부족해, 이런 것들이 이제 단점으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장점을 먼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단점을 찾아가시는 방식이 좋고요. 그리고 이런 장점과 단점을 직무와 연관돼 있고 국민연금공단이 좋아하는 거면 더 좋겠죠. 하지만 거기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진짜 가지고 있는 장점, 이런 거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고민이 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장점은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을 강화하려고 특별히 노력했던 경험은 안 떠올라,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렇게 이런 어떤 장점을 강화했던 경험을 찾기가 어려우신 분이라면 내가 장점을 발휘했던 경험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주셔도 괜찮아요. 내가 이렇게 장점을 이렇게 발휘해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뒀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주셔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장점을 발휘했다는 것이 결국 장점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런 장점을 강화하기 위해서 했던 어떤 경험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을 찾기가 어렵고 그것이 마땅치 않다면 장점을 잘 발휘했던 경험을 써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성 분량인데요. 장점을 이게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장점을 한 60에서 한 70% 정도를 써주시고요. 단점 파트를 30에서 한 40% 정도를 써주시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그래서 가끔 50대 50 이렇게 쓰거나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장점은 좀 더 부각시켜서 좀 더 많이 쓰시고 단점은 쓰라고 하니까 30-40% 정도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마무리 부분에서 이런 장점을 발휘해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전달하면서 마무리 지어도 되고요. 그런데 이게 마무리가 분량이 넘치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빼도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런 장점과 또 단점의 부분은 충분히 잘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항목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마지막 항목이네요. 네 번째 항목. 자, 학교나 회사 등 이런 단체 생활을 하면서 구성원과의 의사소통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이나 사례를 기술을 해달라고 하고 있죠. 이건 상반기 항목하고 좀 비슷한 항목이어서 여러분들 쉽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단체 생활에서 의사소통을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요. 작성 방식은 이제 스토리텔링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좋은데, 그때 소통에 대한 생각, 소통이란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듣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써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소통이 있어야만 조직 내에서 협업이 이루어지고 결국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도 괜찮아요. 그래서 조직 내에서 소통이 왜 필요한지, 또 협업 과정에서 소통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런 협업이 있어야만, 또 이런 소통이 있어야만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한 두세 줄 정도 분량으로 좀 작성해서 먼저 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상황 부분에서 어떤 조직에서 어떤 동료들과 함께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시고, 그런데 이게 소통이 잘 안 돼, 또 협업이 잘 안 돼, 또 갈등이 발생했어, 또 조직 분위기가 좀 서먹서먹하고 안 좋아, 침체돼 있어, 이런 것을 이야기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났던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하는 게 조금 너무 어려워, 또 이 해결이 왜 필요한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 부분에서, 그래서 나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소통을 하려고 노력했어. 동료에게 맛있는 걸 함께 먹으러 가자고 이렇게 제안하면서 이렇게 했어.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이런 방법들도 이야기해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소통을 하기 위한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이 좀 보여지면 좋겠죠. 눈에 그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친구의 자취집에 밤늦게 치킨을 사들고 찾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아니면 이제 힘들어하는 팀원들을 위해서 이런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 줘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의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써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또 협업을 했고, 그랬더니 이제 결과 의사소통이 잘 됐겠죠. 또 협업도 잘 되고, 그 덕분에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 뿐만 아니라 조직의 분위기도 더 밝아져서 서로를 응원하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결과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분량의 여유가 있다면 설득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거나, 또 입사 후에 이렇게 소통하면서, 또 동료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작성 소재는 단체 생활이니까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대부분 쓰면 이제 조별 과제, 공모전, 이런 것들 많이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부터 좀 찾아보시고요. 또는 아르바이트나 인턴, 또 봉사활동하면서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좀 삐걱댔던 것들이면 뭐든 괜찮으니까 그것들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관점은요, 이런 소통이나 협업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과 메시지가 중요하니까 이 부분 먼저 명확히 전달해 주시고요. 또 이런 항목을 작성하다 보면 가끔 이런 소통이나 또는 어떤 갈등 발생의 이유를 남 탓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절대 금물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절대 동료를 탓하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소통이나 갈등 해결, 또 이런 협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좀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식 같은 거, 이런 것들 많이 그런 표현들을 가져다 쓰시면서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주시고요. 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소통을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이런 노력들이 또 중요한 포인트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 그려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단순히 소통이 잘 됐어로 끝내면 안 되겠죠. 소통이 잘 돼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했고 뿐만 아니라 조직 분위기, 팀워크를 개선했어, 이 부분까지가 이제 성과로 부각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네 번째 항목도 쉽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2022년도 하반기 국민연금공단 자기소개서 작성법 강의를 전달해 드렸고요. 자, 오늘 강의가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제 강의 내용 잘 참고하셔서 멋진 자기소개서 완성 짓고 꼭 필기 통과하셔서 면접 때 저와 함께 다시 면접 강의나 컨설팅을 통해서 꼭 최종 합격 만들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합격을 제가 힘껏 응원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더 힘내주시고요. 긴 강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